가난한 문씨 집안 형제는 여섯이었습니다. 사남 이녀. 그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사내아이까지 고등학교 교육을 시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착하고 부지런했던 막내 송면이는 고민 끝에 고향 충남 태안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87년 겨울, 그는 기숙사가 있고 낮에는 일하되 밤에는 공부할 수 있다는 기업체에 입사하게 됩니다. 협성계공이라는 온도계 만드는 회사였죠.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친구들처럼 나도 공부하고 싶다. 산골에서 농사 지으며 뼈빠지게 일하시는 부모님, 자식 공부 못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서울에는 고등학교 공부시켜주는 공장이 있다는데. 서울에 올라오기 전 문송면의 일기 중 일부입니다. 2주 정도 압력계 도장 실습 페인트 칠을 하고 신나로 닦아내는 보조 역할을 하다가 온도계 부서로 옮겨 수은 주입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환기시설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갓 지났을 때 시골에서 건장하게 큰 17살 청소년의 몸이 사가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을 치르려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이미 환자였습니다. 그해 설날 그는 이미 눈을 까뒤집으며 경기를 했고 내내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명조차 잡아내지 못했죠. 괴질도 이런 괴질이 없었습니다. 순박한 가족들은 의사도 모른다는 괴질을 물리치기 위해 구판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송면이의 병은 차도가 없었죠.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경으로 서울대 병원에 들렀을 때에야 송면이와 가족들은 하늘이 덮친 듯 땅이 발목 잡은 듯 송면이를 괴롭히던 병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은 및 중금속 중독이었습니다. 티 없이 건강하던 17 소년이 무당도 곡을 할 병에 걸려 시들었고 그 원인까지 과학적으로 제출됐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에 나서야 할,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였던 송면이의 권리를 살펴야 할 노동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산재 신청 서류를 빙글빙글 돌리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주의 날인이 없다는 것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이란 것이었습니다. 즉 사업주는 당연히 다 멀쩡한데 왜 걔만 수은 중독이냐, 시골서 큰 녀석이니 농약 중독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고,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부로부터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송면이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일어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노동부는 엉거주춤 수은 중독의 직업병을 인정했습니다. 1988년 6월 20일. 그러나 이미 송면이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7월 2일이 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송면이 침대에 팔을 얹고 2시 조금 넘었나 간호사들이 송면이 가슴을 멈췄다고 이야기하더라. 나는 그 순간을 못 봤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어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 떠나 농사 지으며 엄마랑 살자고 호소하던 순박한 충청도 소녀는 형이 깜빡 잠든 사이 형을 깨울세라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외로이 숨을 거뒀습니다. 17살. 가난이 웬수다.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며 영안실 바닥을 두드리던 문송면의 아버지 또한 끝내 가슴에 판 자식의 무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 송면이 학교 가야지 였다고 합니다. 문송면은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송면이의 죽음과 그를 위해 떨쳐 나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름에 소름 끼치는 원진 레이온 사태 대책위원회의 시발이 됐습니다. 또 그가 죽은 7월은 산재 추방의 달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재해는 끊일 줄 모르고 기업 이윤의 힘은 지금도 사람의 목숨값보다 큽니다. 문동만 시인이 쓴 문송면 추모시 중 일부입니다. 무덤 앞에서 내 아들보다 1살 많은 15 아이를 만나는 불우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머금은 독하고 무거운 물질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매일매일 줄을 선 죽음의 대기자들은 누가 먹여준 순번입니까?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뜨거운 바퀴 아래 깔려서 이 세상의 모든 회전체와 구동체 속에서 갖가지 밥벌이만큼 그만큼은 불행이 예고된 길 위에서 밀려가고 낙하하고 맥없이 쓰러지는 죽음들은 하루 7명씩 사라지는 이 서러운 죽음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도 이 죽음만은 덜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죽어지지 않습니다.